자, 검찰은 오늘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자, 이 내용은 김한규 의원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죠. 해외 취업과 관련해서 받은 돈이 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인정됐다. 이렇게 검찰의 주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참고 자료만 나왔고 공소장 그 원본 자체가 공개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되었다라는 내용은 검찰 주장에도 전혀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가 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이 태국 자회사에 채용됐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영부인을 기소를 했는데요. 이제 정작 그 전 사위하고 딸은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범이라고 보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혜택을 본 사위를 뺐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어떤 상황이었냐면 검찰에서 소환 요청을 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자 130항의 질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지에 대해서 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대통령 기록도 확인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검찰에서 기소를 해갖고 문 전 대통령 측에서도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서면 답변을 해서 저희가 사실과 다르다라는 변론을 할 기회가 주어질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만약에 정말 이렇게 중죄라고 대통령이 관여된 뇌물죄라고 한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든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이런 사전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없었다라는 거는 검찰도 범죄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대선 전국에 어떤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자, 윤기찬 부위원장님, 일단 대선이 6월 3일, 오늘로 정확히 40일 남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에 나선 검찰의 의도는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늦은 감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사건은 2019년도에 이제 언론에 보도되면서부터 문제가 됐었고요. 2020년도에 당시 그 자유한국당이 이걸 고발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뒤에 이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흘렀어요. 그러다가 2023-4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자, 문재인 대통령께 수사 요청을 하기 이전에 관련자분들이 전부 다 나오지 않거나 나와도 진술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서 씨나 아니면 다른 분들 특히나 인사검증을 했던 조국 그 당시에 민정수석, 네.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 이런 분들도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냥 진술 거부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께 아마 출석 요구를 했는데 불응하셨고 그래서 서면 진술서를 보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이제 늦어진 걸 떠나서 안 하신 걸로 이제 판단한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답변이 없기 때문에 이걸 안 한다는 생각으로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소를 했는데 애당초에 저희 판단에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지 여부가 이제 고민이었던 것 같은데 또는 딸이 받은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것처럼 경제공동체 논리를 적용할지. 그러나 이번에는 아예 공범 논리를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따님과 사위분은 다 공범 관계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전격 기소를 했고 두 부부의 경우에 서 씨와 그 부부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했죠. 죄는 인정이 되는데 사실 한 가족 전체를 다 기소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한 건데 제가 볼 때는 글쎄 사실관계에 대해서 크게 다툼은 없어요. 왜냐하면 중진국 이사장이 임명을 하고 그 이후에 사위 서모 씨가 타이스타젯에 취업을 했는데 그 취업하는 과정이 이례적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는데 이것이 이제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는 이제 재판을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